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3학년 2025년 5월 모의고사가 드디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40번 그리고 41, 42번 동시에 진행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40번 지문은 본능적인 정직과 계산적인 거짓 이렇게 주제문을 만들어 놨는데 글의 마지막 문장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윗 문장은 필요가 없다? 또 그건 또 아니죠. 예시가 길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문장에서 전체적인 예시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revealing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reveal 하면은 밝히다, 드러내다 라고 할 텐데 여기서는 뭐 해설본에서는 흥미로운, 재미있는 이렇게 나와 있죠. 뜻깊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veal은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다 아니면 뜻깊은 것을 밝히다 라는 뜻이 있어서요. 해설본에서는 흥미로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재미있는 몇 가지 연구들에서 보게 되면 일련의 연구들에서 보게 되면 연구자들은 어디 출신의 연구자들이야? 조금 기네. 이런 곳에 있는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enrolled 했습니다. 등록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혹시 몰랐다? 네, 꼭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누구를 등록시켰습니까? 실험 대상자들을 등록시켰습니다. 어디에 잘 알려져 있는 과거분사 실험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무엇이라고 불리는 실험일까요? Die under the cup이네요. die는 죽다라는 동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주사위라는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컵 아래의 주사위라고 불리는 잘 알려진 실험에다가 실험 대상자들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실험 과정 잘 보시면 좋겠어요. 실험에서 참여자들은 make a series of die rolls. 주사위를 굴려야만 합니다. die rolls. 주사위가 굴러가는 것. 몇 가지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under the cup. 컵 아래에서 주사위를 굴려야 해요 하고 잠깐만 가려볼게요. 더부터 시작해서 can see까지 가려보게 되면 and가 지금 등장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and 그리고 then 하게 되면서 report라는 동사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make와 report는 병렬 구조고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 가로를 제가 쳐놓은 부분은 주사위 아래에서 주사위란다. 컵 아래에서 주사위를 굴리는 것에 표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 가로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컵 아래에 주사위를 굴리도록 했는데 그것은 이런 결과들이더라. 오로지 그들만 볼 수 있는 결과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they는 앞에 있는 참여자들을 가리키겠죠. 즉 참여자들만 실험자들이 되겠네. 연구에 있는 실험자들만 주사위의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And then 그러고 나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결과들을 익명으로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그러고 나서 비동사 told, 듣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들었나?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네. They would earn money. 자신들이 돈을 벌 것이다. 무엇에 따라서? 소재가 살살 나오기 시작해요. 무엇에 따라서? The outcome of their roles. 주사위를 굴린 것의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벌게 될 거야. 그래서 그 결과들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with higher rolls rewarded. 자,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더 높은 굴린 숫자들, 더 높은 굴린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2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사위를 굴렸을 때의 결과들은 상을 받게 되었더라. 어떻게 더 후하게 더 긍정적으로 상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소재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컵 아래에다가 컵 아래에서 주사위를 굴렸고 이 주사위 굴렸을 때의 결과는 실험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자들만 주사위에 숫자를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주사위의 숫자가 높으면 후하게 돈을 받았고요. 반대로 어떨까요? 주사위 굴렸을 때 숫자가 낮게 나왔으면 별로 돈을 못 받았겠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렸을 때 숫자 2가 나왔어. 그럼 2만 원을 받는 거고
6이 나왔어? 그럼 6만 원을 받는 거겠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높은 숫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적은 숫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높은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실험 결과들이 슬슬 나오게 될 거예요. to ensure 빨간 펜 한번 가보고요. 문장이 중점적인 될 겁니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건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다양하게 했습니다. 시간을 다양하게 했더라 라고 말하면서 the time, when이 지금 생략이 됐네. 그래서 어떤 시간을 다양하게 했냐. 참여자들이 보고해야 했었던 자신들의 결과들을 보고해야 했었던 시간들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의 차이가 지금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참여자들의 주사위를 굴렸을 때 그 수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연구 과정이 어떻게 나올지 시간을 조금 다양하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in the first round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연구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참여자들에게 보고하라고 뭘? 자신들의 결과들을 즉시 보고하라 라고 요청을 했고요. In the second,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they were instructed 라고 얘기를 하네요. 수동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they는 위에 있던 연구자들이 되겠고 여기서 they는 이렇게 지시받았다, 이렇게 요청받았다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participant를 받아주겠죠. 두 번째 라운드에서 연구자들은 요청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았다. After a short delay네. 약간의 짧은 지연 시간 이후에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았다라는 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우리가 많이 본 대동사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시간의 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즉시 보고하도록. 그리고 약간의 지연이 있고 나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을 다양하게 했었을 때 즉시 보고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지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래서 주제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복능적인 정직과 계산적인 거짓이 나와요. 즉시 보고를 했을 때는 아마 본능적으로 자신의 숫자를 정직하게 말했을 것 같거든요. 그걸 마지막 문장에서 한번 봐볼게요. The result, 결과들은 명확했습니다. 콤마, ing가 등장했어요. 분사구문인 것 같은데요. supporting, 이런 걸 뒷받침했던 거죠. 무엇을, what이 나왔고요. 저기 뒤에 suspected의 명사 목적어가 없네요. 불완전한 문장 맞죠? 무엇을 뒷받침해줬다?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추측했던 것을 뒷받침해준 결과들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이 결과들은 보고했습니다. 아이고 과거 동사가 아니구나. 쏘리. 뒤에 immediately를 읽지 않아서 제가 과거 동사인 줄 알았네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과거 분사네요. 보고되었던 결과들. 어떻게? 즉시 보고되었던 결과들은 어땠었다? 더 정직했었다. than 뭐보다? 이러한 결과들보다. 어떤 결과들? reported after delay. 약간의 딜레이 이후에 보고되었던 결과들보다 즉시 보고되었던 결과들이 더 솔직했대요. 이러한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ing 분사. 이러한 것을 암시할 겁니다. 어떠한 것? 좀 이따 정리해 줄게요. 따라만 오세요. 정직함이라는 것은 더 본능적인 반응이며 또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더라? that 정직하지 않은 것은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됐대요. 그래서 ing, and showing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다시 한번 표현을 우리가 잡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결과값이라는 것들은 더 정직했었대. 그런데 어떤 결과값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고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보다?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던 것보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
정직함이라는 것은 더 본능적인 반응이며 정직하지 않은 것은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더라. 선생님 무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즉시 보고를 해야 했었을 때 컵 아래에서 주사위를 굴리고 그 컵을 딱 열었을 때 주사위의 숫자가 1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즉시 보고하세요. 몇이에요? 아, 1이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딱 10,000원밖에 보상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결과들은 본인만 볼 수 있었으니까 컵을 딱 열었을 때 똑같이 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지연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연구자가 바로 보고하라라고 안 했었고 3초 뒤에 보고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나는 보상을 많이 받고 싶으니까 결과값은 나만 알 수 있지? 아 사실 3이요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받았겠어? 3만 원이라는 보상을 받았겠죠.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즉각적으로 보고된 결과는 더 정직했었더라. 뭐보다 약간의 지연이 있었던 것보다. 따라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반응. 아, 바로 얘기하라라고 얘기했었을 때 탁 튀어나오는 거겠죠. 하지만 거짓이라는 것은 약간의 인지적인 노력이 걸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친구들과 대화를 했었을 때, 물론 이런 친구들은 많이 없겠지만, 사실 뭐 거짓말을 좀 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뭔가 대화를 이어가다가, 야, 그때 너 뭐 먹었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솔직한 사람들은 바로 탁 하고 나오겠지만, 약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 나 그때 뭐 먹었었냐면, 아마 이거였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바로 튀어나오고 거짓말이라는 것, 부정직함이라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말하는 지문이 40번 지문이었어요. 말씀드린 그대로죠. 마지막 문장을 중점적으로 보시고 위에 나왔던 것들은 하나의 연구 과정이었습니다. 연구 과정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연구 과정의 조건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문장에 총괄적으로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40번 지문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41,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1, 2번 인간의 미래를 시뮬레이션 하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서 나는 무엇을 할지,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수능이 끝나고 나서 나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할지 아마 이런 식으로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시뮬레이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라고 말할 건데 어떤 내용으로 나오게 될까요? 아직은 모르겠죠? 첫 번째 문장입니다. Our ability, 우리의 능력은 뭐 할 수 있는 능력? 미래를 simulate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말 그대로 simulation 하다라는 의미가 나왔죠? 대신에 눈속임으로 조심하실 거는 stimulate하고 simulate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T가 하나 더 들어가죠? 조심하십시오. stimulate는 뭐 자극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눈속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뭐냐면 주는 건데 현재의 너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걸까? To walk in future shoes네요. 미래의 너의 입장이 되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래요. 사실 우리 아마 이런 거 교과서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Walk in someone's shoes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누구의 입장이 되어보다. 즉 누구누구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는 거니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다시 미래의 너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기회를 현재의 너에게 주게 되는 그런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거는 내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할까? 현재의 너에게 그런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그런 능력은 동사 나오고 provide, 제공해 줍니다. 사람의 뇌에게 무엇을 provide A with B 구조입니다. 그쵸? 이 친구 많이 봤어요. provide A with B 구조에서 with가 없으면 안 되죠. provide는 사형식으로 쓰는 동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만 나와야 되고요. 뭐 for가 들어가게 되면 A하고 B 자리가 바뀌어야 한다. 이런 말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뇌에게 무엇을 제공하나요? 거대한 진화적인 이점을 제공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또한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진화적인 이점은 분명히 있으나 어떤 한계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진화적인 이점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왠지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뭐 우산을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능력, 진화적인 이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분명한 한계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얘가 너무 좋습니다. For one, 그 한 가지로서, 그 한 가지라는 거는 그런 그 한계들의 하나를 보자면은 the simulations, 이런 simulation이라는 건 예측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감정적인 강도를 잘 예측하지 못합니다. 네, 지금 확 나온 겁니다. 끝이에요. 이 지문은 감정적인 강도,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무엇인가 했었을 때 감정이라는 것을 제대로 투영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것만 잘 보면은 41, 2번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할 거예요. We imagine,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상상해요. 무엇을 상상할까요?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됐고요. 좀 무서워.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은 좀 무서워. 라는 식으로 상상을 하죠. 하지만 분명히 더 무섭지 않겠니? 뭐 하면 일단 200파운드의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파운드는 한 90kg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90kg 정도? 그래서 되게 뭐 덩치가 있으신 남자가 strapped to your back 묶여 있는데 과거 분사예요. 당신의 등 뒤에 묶여 있는 90kg 정도 되는 거구의 남자가 천천히 민다면 뭘 밀게 되니 발가락을 민대 어디에 어디로 to the edge네요. 가장자리 그 모서리를 의미를 하겠죠. 뭐 여기서 툭 하고 미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90kg 정도 된 남자가 너 등에 묶여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구한 남자가 슬슬슬 밀게 되는 것. 야, 그게 훨씬 더 무섭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니, 정서적인 강도가 지금 다르잖아요. 그냥 스카이다이빙 무서워. 그래. 그런데 90kg 남자가 너를 미는 게 더 무섭지 않냐? 이것도 무섭잖아. 감정적인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Jumping out of a plane, 뛰어내리는 것은 어디 밖으로?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야. 어떤 생각? 주격관계 대명사 somewhat, 다소 단절된, 동떨어진 무엇과? 현실과는 동떨어진 생각일 뿐이야. 그래, 맞잖아. 아니, 뭐 일상생활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쵸? 평생 살면서요. 근데 이거 현실과는 단절된, 현실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생각이지. 뭐 할 때까지?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한 생각이야. In the same way, 그런 것처럼 What future you, 미래의 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느끼는지는 됐니? 그러면 이만큼 what부터 시작해서 feeling까지 보게 되면 문장의 시작으로 나왔고요. think와 feel의 명사 목적어 보이지 않으니까 what도 맞고요. 문장에서 주어로 쓰여서 수일치도 단수로 나오면 되는 거겠죠. to be 이렇게 바뀌면 안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처럼 미래의 너가 생각하고 미래의 너가 느끼는 것, 즉 이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러한 것은 단순한 앱스트랙트한 아이디어일 뿐이야. 추상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뭐 할 때까지? 미래의 너가 현재의 너가 될 때까지. 즉 너가 시뮬레이션을 했었을 때 그 상황이 딱 너에게 맞아 떨어질 때까지만 보면은 그때까지는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이래요. 즉 우리가 미래에 무엇인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이거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야. 어떻게 보면 위에 나온 것처럼 다소 동떨어져 있지. When, 이제 우리가 뭐 하게 될 때, 결정을 내릴 때, 뭐 하는 것을 to put something off,
미루다란 뜻이죠. 딜레이와 같은 표현. something 대명사 그 사이에 나오기로 약속된 이어동사 사이에만 나와야 되겠습니다. 뭔가 미뤄야 하겠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어요. What the consequences of that decision will be. 어떠할지, 무엇의 결과들, 그 결정의 결과들이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뭔가 일을 미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 부정어 들어왔죠, 레스. 무엇인가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화를 낼 수도 있겠지. 짜증을 낼 수도 있겠고 and 그리고 우리는 run into 마주할 수도 있을 거야.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마주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숙제를 미룬다고 한번 해볼게요. 숙제를 미루게 되면은 무엇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을까요? 뭔가 할 시간이 없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조금 짜증을 낼 수도 있겠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상황만 묘사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뭐가 빠졌는 줄 알아요? 여기서 감정적인 강도가 지금 없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얼마나 센지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나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그게 지금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게 될 때요. 영어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면 남기겠다. 이런 상황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숙제를 안 한 것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받겠네. 그럼 나의 자존감은 떨어지겠네. 이런 감정적인 세계라는 것은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을 한 거죠. 혹시 그걸 모르겠다면 7번 문장에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simulation은 무엇에 what 들어왔고요. like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보통 what이랑 like 같은 경우는 how의 의미로 많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what이랑 like 사이에 보면은 procrastination이란 단어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미루기, 지연이란 뜻이죠.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 우리가 미루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와 관련된 상황, 어떻게 느껴질까와 관련된 상황, 즉 감정이 개입이 되는 그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 있잖아. 어떻게 느껴질 것인가? 감정적인 세기가 굉장히 강한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더 관대합니다. 뭐보다? 현실보다는 더 관대하다. 즉, 감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투영할 수가 없을 거예요. 현실보다 더 관대하더라? 무슨 말이야? 아니, 우리가 그 상황만 예측을 하겠지?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내가 느끼게 되는 감정에 대해서는 다 배제시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하게 될 때, 오늘 힘드니까 다음번에 해야지. 다음번에 하면은 선생님이 쪽지 시험 좀 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실 거고, 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내가 굉장히 나중에는 피곤해지겠구나. 이게 스노우볼이 되어서 나의 점수에 큰 타격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그럼 나는 속상해지겠네.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더 관대하더라. 쉽게 보면은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관대하지 못하죠. 현실은 냉철하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과소평가예요.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그러한 것이 유발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죄책감이라는 것. 어떤 죄책감이야? 우리가 느끼게 되는 죄책감인데 그러한 패턴을 계속함으로써 그런 패턴이라는 것은 미루는 거죠. 계속해서 미루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죄책감이라는 것도 과소평가하고 또는 실망감도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실망감? will stem from
정말 중요한 단어인 거 알고 있죠? 뭐 result from, come from. 아마 고3 많이 아실 겁니다. 어디서 생겨난 사라진 기회. 나에게서 없어진 기회에서 생겨난 실망감. 계속해서 미루면서 느껴지는 죄책감. 그리고 미루는 상황이 유발하는 스트레스. 이런 거는 과소평가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재는 지금 뭐가 나왔냐면 스트레스, 죄책감, 감정 다 나온 거 맞죠? 실망감. 이런 것은 지금 전부 다 감정입니다. 감정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어요. 미루는 것과 관련해서 진화적인 이점도 많겠지. 그치? 왠지 비가 올 것 같아. 우산을 챙겨가야 되겠어.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미루는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예시에서 나왔었을 때 어떤 상황은 고려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게 되는 감정은 고려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상황만 보지 감정을 고려하지 못해. 그래서 현실이 정말 냉철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실은 이러한 것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현실은 정말 냉철할 수밖에 없겠죠. So, 따라서 심지어 가장 좋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것도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루는 사람들의 시뮬레이션 능력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struggle to 부정사, 고려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겪어요. 뭘 고려하는데 애를 겪는다?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를 고려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선택에 대한 결과라는 것은 무엇인가 미루었을 때 약이 되는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는 뭐와 관련돼 있겠어? 감정과 관련된 결과를 고려하지는 못해. 상황은 유추할 수 있겠지. 맞죠? 상황은 유추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고요? 감정이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감정적 강도라는 것을 인식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걱정해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자신들이 그 순간에 느끼게 될지에 대해서 더 걱정해. 뭐보다 less concerned about the future네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는 않고요. 그치? 뭐 지금 현실에 굉장히 충실하다라는 거네요. 미래에 있을 상황은 염려하지는 못합니다. 선생님이 속상할 거고, 응? 나의 자존감이 떨어질 거고, 이런 미래에 있을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현실에 충실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keep ing인가요? 계속해서 우선시 여깁니다. 무엇을? What they want to write.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 지금 당장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시 여깁니다. 그러면 이게 위에 나왔던 것처럼 현실에 충실한 거네요. over, 뭐보다? 이렇게 자신들이 필요로 할 것보다, 미래에 필요로 할 것보다는 지금 현재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더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미루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내일 해야지 하고 오늘 게임을 한다든지 나는 미루는 상황을 통해서 오늘 나는 뭐 다른 활동을 해야겠어. 현실에 충실하죠. 미래에 해야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미루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미래보다는 현실에 조금 더 안주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데 있어서는 감정적 투영이라는 것이 결코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학생이죠? 저는 저하고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제가 미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획적으로 딱딱딱딱딱딱 맞게 하고 그 계획이 틀어지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제 학생들도 응당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계속해서 미루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리십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현실을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5년 5월 모의고사 우리는 20번부터 42번까지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마 저희는 2025년 6월 모의고사, 오늘이 5월 29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영상 강의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강의에서는 저는 수능 특강을 나가야 되고 영상으로는 아마 2025년 육모가 나갈 것 같거든요. 다시 만날 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분석하셔서 여러분 지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2025년 고등학교 3학년 5월 모의고사 분석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